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 좋게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좋아 보이게 만들어라. PC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겨울은 내 머리 위에 있다. 하지만 영원한 봄은 내 마음 속에 있다. 가장 불만에 가득 찬 고객은 가장 위대한 배움의 원천이다. 공부벌레들에게 잘해라. 나중에 그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다. 인터넷은 미래에 등장할 글로벌 마을의 광장이 되고 있다. PC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꿈조차 실현하려면 아직 멀었다. 다음 세기를 내다볼 때 다른 이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성공은 형편없는 선생이다. 똑똑한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 패할 수 없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성공을 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항상 이렇지는 않았고 여러분이 태어난 후부터 이렇게 변했을 뿐이다. 텔레비전은 현실이 아니다. 현실에서는 커피를 마셨으면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에겐 구글, 애플, 다른 무료 소프트웨어 등 우리를 방심하지 않게 할 멋진 경쟁자들이 있다.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보여주고 해결 방식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실천에 옮기리라 믿는다. 결승선에 대한 어떤 정해진 생각이 있었다면 내가 그 결승선을 이미 몇 년 전에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노트북 컴퓨터의 가장 좋은 점은 그 속에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더 커지거나 무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숙제를 하고 세금 환급 요청서를 작성하거나 가고 싶은 여행을 선택하려면 대형 화면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선생님이 엄격하다고 생각한다면 직장 상사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보라. 상사는 종신제가 아니다. 기술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어린 아이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의욕을 불어넣는 데는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 어릴 적 나에겐 정말 많은 꿈이 있었고 그 꿈의 대부분은 많은 책을 읽을 기회가 많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최고의 방법으로 교육시키고 모든 도심 지역을 청소하기 전에는 할 일이 결코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생은 학기처럼 구분되어 있지도 않다. 여름방학이란 것은 아예 있지도 않고 극소수의 상사만이 당신의 자아 발견에 관심을 가진다. 정보기술과 사업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다. 이를 간과하고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란 불가능하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는 뛰어난 아이디어가 많고 그것들이 모두 상부에서 나온다는 인상을 주지요. 하지만 그것이 꼭 사실은 아닙니다. 시간 자원의 분배 측면에서만 따져본다면 종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일요일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은 많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PC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PC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제네럴 모터스가 컴퓨터 업계처럼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았더라면 우리는 모두 지금쯤 갤런당 1000마일을 갈 수 있는 25불짜리 자동차를 몰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비즈니스 세계에 입문하기에 기막히게 좋은 시기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세계는 지난 50년 동안의 변화보다 향후 10년간 훨씬 더 많이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친절과 관용에 관한 낡은 생각들은 그저 우리 세계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오류일 뿐이다. 그리고 이 차갑고 무정한 기계들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2년 뒤에 닥쳐올 변화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지만 10년 뒤에 올 변화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나태함으로 이끌지는 마라. 나는 의사소통을 진작시키는 모든 도구가 사람들이 서로 배우는 방식, 누리고자 하는 자유를 얻어내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굳게 믿는다. 사실 인생의 어느 같은 시점에서 돈을 벌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동시에 그 돈을 기부하기 위해 다른 회의에 가는 것은 다소 혼란스러우리라 생각했다. PC는 인간이 만든 도구 중 인간에게 가장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PC는 소통의 도구, 창의력의 도구이며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메일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매일 수많은 스팸 메일을 받는다.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빚을 빨리 갚는지 혹은 빨리 부자가 되는지에 관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이런 메일들이 자극적이지 않다면 그게 더 웃길 것이다. 미국조차도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지 못했다. 게다가 우리는 유럽연합이 그저 지나가는 유행임을 알고 있다. 그들은 1년도 안 돼서 다시 서로 죽이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이런 파시스트적 소송이 아주 지긋지긋하다. 사업에 쓰이는 그 어떤 기술에도 적용되는 첫 번째 규칙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적용된 자동화 방식이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규칙은 비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적용된 자동화 방식은 비효율화를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에게 보안은 최우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활을 관리하고 사람들과 연락을 계속하고 창의적으로 지내는 등 컴퓨터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컴퓨터 사용을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늘 변화를 두려워한다. 전기가 발명되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나? 석탄도 두려워했고 가스 엔진도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무지할 것이고 바로 이러한 무지가 두려움이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최첨단 기술 전문가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 좋게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좋아 보이게 만들어라. PC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겨울은 내 머리 위에 있다. 하지만 영원한 봄은 내 마음 속에 있다. 가장 불만에 가득 찬 고객은 가장 위대한 배움의 원천이다. 공부벌레들에게 잘해라. 나중에 그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다. 인터넷은 미래에 등장할 글로벌 마을의 광장이 되고 있다. PC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꿈조차 실현하려면 아직 멀었다. 다음 세기를 내다볼 때 다른 이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성공은 형편없는 선생이다. 똑똑한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 패할 수 없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성공을 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항상 이렇지는 않았고 여러분이 태어난 후부터 이렇게 변했을 뿐이다. 텔레비전은 현실이 아니다. 현실에서는 커피를 마셨으면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에겐 구글, 애플, 다른 무료 소프트웨어 등 우리를 방심하지 않게 할 멋진 경쟁자들이 있다.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보여주고 해결 방식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실천에 옮기리라 믿는다. 결승선에 대한 어떤 정해진 생각이 있었다면 내가 그 결승선을
이미 몇 년 전에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노트북 컴퓨터의 가장 좋은 점은 그 속에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더 커지거나 무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숙제를 하고 세금 환급 요청서를 작성하거나 가고 싶은 여행을 선택하려면 대형 화면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선생님이 엄격하다고 생각한다면 직장 상사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보라. 상사는 종신제가 아니다. 기술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어린 아이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의욕을 불어넣는 데는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 어릴 적 나에겐 정말 많은 꿈이 있었고 그 꿈의 대부분은 많은 책을 읽을 기회가 많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최고의 방법으로 교육시키고 모든 도심 지역을 청소하기 전에는 할 일이 결코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생은 학기처럼 구분되어 있지도 않다. 여름방학이란 것은 아예 있지도 않고 극소수의 상사만이 당신의 자아 발견에 관심을 가진다. 정보기술과 사업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다. 이를 간과하고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란 불가능하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는 뛰어난 아이디어가 많고 그것들이 모두 상부에서 나온다는 인상을 주지요. 하지만 그것이 꼭 사실은 아닙니다. 시간 자원의 분배 측면에서만 따져본다면 종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일요일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은 많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PC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PC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제네럴 모터스가 컴퓨터 업계처럼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았더라면 우리는 모두 지금쯤 갤런당 1000마일을 갈 수 있는 25불짜리 자동차를 몰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비즈니스 세계에 입문하기에 기막히게 좋은 시기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세계는 지난 50년 동안의 변화보다 향후 10년간 훨씬 더 많이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친절과 관용에 관한 낡은 생각들은 그저 우리 세계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오류일 뿐이다. 그리고 이 차갑고 무정한 기계들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2년 뒤에 닥쳐올 변화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지만 10년 뒤에 올 변화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나태함으로 이끌지는 마라. 나는 의사소통을 진작시키는 모든 도구가 사람들이 서로 배우는 방식, 누리고자 하는 자유를 얻어내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굳게 믿는다. 사실 인생의 어느 같은 시점에서 돈을 벌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동시에 그 돈을 기부하기 위해 다른 회의에 가는 것은 다소 혼란스러우리라 생각했다. PC는 인간이 만든 도구 중 인간에게 가장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PC는 소통의 도구, 창의력의 도구이며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메일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매일 수많은 스팸 메일을 받는다.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빚을 빨리 갚는지 혹은 빨리 부자가 되는지에 관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이런 메일들이 자극적이지 않다면 그게 더 웃길 것이다. 미국조차도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지 못했다. 게다가 우리는 유럽연합이 그저 지나가는 유행임을 알고 있다. 그들은 1년도 안 돼서 다시 서로 죽이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이런 파시스트적 소송이 아주 지긋지긋하다. 사업에 쓰이는 그 어떤 기술에도 적용되는 첫 번째 규칙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적용된 자동화 방식이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규칙은 비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적용된 자동화 방식은
비효율화를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에게 보안은 최우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활을 관리하고 사람들과 연락을 계속하고 창의적으로 지내는 등 컴퓨터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컴퓨터 사용을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늘 변화를 두려워한다. 전기가 발명되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나? 석탄도 두려워했고 가스 엔진도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무지할 것이고 바로 이러한 무지가 두려움이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최첨단 기술 전문가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